살인사건 미스터리 재수사나라고 하는데 법원 사건 수사 기록 공개하라 얘기를 좀 하고 있죠. 지난 대선 당시에 또 박근혜 이 국정게이트 사건 당시에 좀 불거졌던 얘기인데, 자, 주대진 변호사, 이 내용이 좀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이 오촌 살인 사건에 여러 가지 미스터리가 있었어요. 이제 산에서 살해당한 것도 그렇고, 진짜 누가 특정인이 사주에서 뭐 그 특정인의 이름까지도 다 나왔습니다만은 이게 재수사가 될 수 있나요? 근데 예전에 이제 수사를 할 때부터 좀 찜찜한 부분이 많았고요. 예. 그리고 관련돼서 지금 박용철 씨의 그 가족들이, 유가족들이 관련된 그 당사자의 핸드폰 통화 기록 내역을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석연치 않게 수사기관이 이걸 안 내줬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더 의구심이 증폭이 됐었고요. 관련돼서 박용철 씨와 박용수 씨에 관련된 부분을 조사를 할 때 단순하게 여러 가지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주변 지인들의 진술만 갖고 수사를 종결해버린 것도 좀 의구심이 있었습니다. 근데 이번엔 지금 판결에서 재판부는 박용철 씨 그 유가족들이 통화 기록 내역에 관련된 부분을 요청한 부분을 수사 기밀도 아닌데 왜 안 보여줬느냐 공개하라라고 지금 판결을 내렸거든요. 사실상 유가족의 그 주장이 맞다고 보여집니다. 그 당시에 살해 사건에 관련된 그 동기라든지 이런 인적 관계를 확인해 보려면 박용철 씨가 누구한테 전화를 걸고 받았는지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가족한테 안 알려줬다는 건 좀 미심적인 부분이 많아서 다른 미심적인 부분과 함께 지금 재수사할 가능성이 꽤 있어 보입니다.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살해당한 사람은 살해당했는데 살인을 저지른 사람도 또 자살을 해버린 사건이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사건인가? 그것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게 지금 아는 사람들이에요. 그리고 거기 뭐 박지만 씨 이름도 좀 등장을 하고. 그래서 이게 박근혜 정부에는 이렇게 좀 묻혀 있다가 이게 정권이 바뀌면서 다시 또 이렇게 나오는 건가? 이런 배경도 있는 건가요? 물론 그 이제 수사기관이 뭐 그렇게 수사를 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는데요. 어쨌든 전 대통령의 현직 대통령이 있었던 당시에는 좀 조심스러웠겠죠.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의구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안 했다는 건 또 경찰이 또 반성해야 될 부분이고요. 어쨌든 관련해서 지금 되게 미심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.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박지만 씨와 연계된 부분, 박지만 씨와 또 박용철 씨가 통화했다는 녹취를 녹취 사실이 있다는 내용에 관련된 얘기도 있었고요. 위협, 압박을 받았다 이런 얘기도 그렇죠. 그리고 관련돼서 뭐 그 정윤회 씨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까지도 엮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국민들은 이런 의구심들을 그 외견적으로 바라볼 때는 마치 이런 부분들에 좀 내막이 박근혜 대통령과 좀 밀접하게 관련돼 있지 않느냐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 경찰이 부담감 없이 좀 수사를 좀 정확히 해야 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. 뭐 살해 협박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증언으로 나오는 터라 이게 정말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좀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데 이것도 그 중에 하나인가? 아니면 정말 그냥 단순 살인 사건인가? 이게 이제 이게 모 프로그램에서 이게 한번 나왔었죠. 그러니까 그 박용철 씨 지금 이제 그 기록을 달라고 했던 그분이 덩치가 굉장히 크고 맞아요. 그런 사람인데 외려 그 살해 피의자로 된 분이 더 덩치가 작고 뭐 이런 정황을 봤을 때 좀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사건이에요. 그래서 이제 이런 의혹들이 나오는 건데 지금 그 살해했다라고 하는 피의자가 자살을 했고 한마디로 이제 자살인지 타살인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소권이 없다라고 해서 불기소가 된 건데 이 기록을 지금 복사해서 이 유족들이 보고 여기서 새로운 그러니까 재수사를 해야 될 새로운 증거라든가 어떤 정황들을 있어야만 이게 재수사가 가능할 거예요. 물론 경찰이라든가 검찰에서 어떤 재수사 의지를 보인다면 다시 할 수도 있지만 뭐 통례적으로 봤을 때는 피해자 가족 측에서 이런 것들의 수사가 미진했고 이런 새로운 증거가 있으니까 재수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.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느냐, 그런 새로운 증거들이 나오냐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 사건의 어떤 근본적인 배경을 좀 쫓아가다 보면은 유경재단 운영까지도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. 그때 뭐 폭력 사태도 있었고 그때 뭐 정윤회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유경재단을 이끌었다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얽히고 설키는데 사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했던 특검도 그렇고 검찰도 이 최순실의 재산 축적 과정,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동재산 여부에 대해서 좀 샅샅이 들여다보겠다고 했잖아요. 그렇다면 분명히 유경재단 운영 문제도 좀 봤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수사가
종결이 됐어요. 그렇죠? 좀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네요. 그 부분은 이제 추가적으로 검찰이 그 범죄 혐의를 잡으면 수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뭐 다 아시다시피 특검은 시간도 모자랐었고요. 관련된 부분을 집중을 했었기 때문에 자료는 확보했지만 그 부분까지 뭐 전선을 확대하진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. 다만 충분히 의구심이 있는 부분을 확인했을 것으로 보이고 지금 이번 사건 관련해서도 지금 되게 또 그 중요스럽게 봐야 될 부분이 당사자들, 이 사건과 관련된 당사자들이 되게 그 갑자기 사망한 사람들이 많거든요. 이 두 사람 말고도. 더더군다나 박용철 씨 같은 경우에는 신동욱 씨 관련된 재판에 또 증인으로 출석하기 직전에 또 사망을 했다는 말이죠. 이런 부분을 볼 때 단순하게 무슨 개인적인 원한 관계 때문에 그 사망했다기보다는 무슨 다른 배우 때문에 조직적으로 엮여서 사망한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알겠습니다. 어쨌든 미스테리한 사건입니다. 뭐 다시 재수사가 시작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의혹이 있다면 조금 그것도 말끔하게 이번 기회에 좀 풀고 털고 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게 한번 나왔었죠. 그러니까 그 박용철 씨 지금 이제 그 기록을 달라고 했던 그분이 덩치가 굉장히 크고 맞아요. 뭐 그런 사람인데 외려 그 살해 피의자로 된 분이 더 덩치가 작고 뭐 이런 정황을 봤을 때 좀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사건이에요. 그래서 이제 이런 의혹들이 나오는 건데 지금 그 살해했다라고 하는 피의자가 자살을 했고 한마디로 이제 뭐 자살인지 타살인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소권이 없다라고 해서 불기소가 된 건데 이 기록을 지금 복사해서 이 유족들이 보고 여기서 새로운 그러니까 재수사를 해야 될 새로운 증거라든가 어떤 정황들을 있어야만 이게 재수사가 가능할 거예요. 물론 경찰이라든가 검찰에서 어떤 재수사 의지를 보인다면 다시 할 수도 있지만 뭐 통례적으로 봤을 때는 피해자 가족 측에서 이런 것들의 수사가 미진했고 이런 새로운 증거가 있으니까 재수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. 살인사건 미스터리 재수사나라고 하는데 법원 사건 수사 기록 공개하라 얘기를 좀 하고 있죠. 지난 대선 당시에 또 박근혜 이 국정게이트 사건 당시에 좀 불거졌던 얘기인데 자, 주대진 변호사, 이 내용이 좀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이 오촌 살인사건에 여러 가지 미스터리가 있었어요. 이제 산에서 살해당한 것도 그렇고 진짜 누가 특정인이 사주에서 뭐 그 특정인의 이름까지도 다 나왔습니다만은 이게 재수사가 될 수 있나요? 근데 예전에 이제 수사를 할 때부터 좀 찜찜한 부분이 많았고요. 그리고 관련돼서 지금 박용철 씨의 그 가족들이, 유가족들이 관련된 그 당사자의 핸드폰 통화 기록 내역을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석연치 않게 수사기관이 이걸 안 내줬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더 의구심이 증폭이 됐었고요. 관련돼서 박용철 씨와 박용수 씨의 관련된 부분을 조사를 할 때 단순하게 여러 가지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주변 지인들의 진술만 갖고 수사를 종결해버린 것도 좀 의구심이 있었습니다. 근데 이번엔 지금 판결에서 재판부는 박용철 씨 그 유가족들이 통화 기록 내역에 관련된 부분을 요청한 부분을 수사 기밀도 아닌데 왜 안 보여줬느냐 공개하라라고 지금 판결을 내렸거든요. 사실상 유가족의 그 주장이 맞다고 보여집니다. 그 당시에 살해 사건에 관련된 그 동기라든지 이런 인적 관계를 확인해 보려면 박용철 씨가 누구한테 전화를 걸고 받았는지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가족한테 안 알려줬다는 건 좀 미심적인 부분이 많아서 다른 미심적인 부분과 함께 지금 재수사할 가능성이 꽤 있어 보입니다.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살해 당한 사람은 살해 당했는데 살인을 저지른 사람도 또 자살을 해버린 사건이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사건인가? 그것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게 지금 아는 사람들이에요. 그리고 거기 뭐 박지만 씨 이름도 좀 등장을 하고 그래서 이게 박근혜 정부에는 이렇게 좀 묻혀 있다가 이게 정권이 바뀌면서 다시 또 이렇게 나오는 건가? 이런 배경도 있는 건가요? 물론 그 이제 수사기관이 뭐 그렇게 수사를 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는데요. 어쨌든 전 대통령의 현직 대통령이 있었던 당시에는 좀 조심스러웠겠죠.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의구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안 했다는 건 또 경찰이 또 반성해야 될 부분이고요. 어쨌든 관련해서 지금 되게 미심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.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박지만 씨와 연계된 부분, 박지만 씨와 또 박용철 씨가 통화했다는 녹취를 녹취 사실이 있다는 내용에 관련된 얘기도 있었고요. 뭐 위협, 압박을 받았다 이런 얘기도 좀 있고. 그리고 관련돼서 뭐 그 정윤회 씨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까지도 엮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국민들은 이런 의구심들을 그 외견적으로 바라볼 때는 마치 이런 부분들에 좀 내막이 박근혜 대통령과 좀 밀접하게 관련돼 있지 않느냐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 경찰이 부담감 없이 좀 수사를 좀 정확히 해야 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. 뭐 살해 협박을 받았다, 뭐 이런 얘기까지 증언으로 나오는 터라 이게 정말
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좀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데 이것도 그 중에 하나인가? 아니면 정말 그냥 단순 살인 사건인가? 이게 이제 이게 프로그램에서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느냐, 그런 새로운 증거들이 예. 나오냐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 사건의 어떤 근본적인 배경을 좀 쫓아가다 보면은 유경재단 운영까지도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. 그때 뭐 폭력 사태도 있었고, 그때 뭐 정윤회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유경재단을 이끌었다,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얽히고 설키는데, 사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했던 특검도 그렇고 검찰도 이 최순실의 재산 축적 과정,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동재산 여부에 대해서 좀 샅샅이 들여다보겠다고 했잖아요. 그렇다면 분명히 유경재단 운영 문제도 좀 봤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수사가 종결이 됐어요. 그렇죠? 좀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네요. 그 부분은 이제 추가적으로 검찰이 그 범죄 혐의를 잡으면 수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뭐 다 아시다시피 특검은 시간도 모자랐었고요. 예. 관련된 부분을 집중을 했었기 때문에 자료는 확보했지만 그 부분까지 뭐 전선을 확대하진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. 예. 다만 충분히 의구심이 있는 부분을 확인했을 것으로 보이고 지금 이번 사건 관련해서도